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대변인이 말했는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오실 계획인가요? 찾아뵙겠습니다. 그 외에 남아있다는 것이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박근혜는 사라졌지만 정치인 박근혜라는 인물은 남는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 선언을 하더니 이제는 사저 정치를 시작한 듯합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총괄 업무, 윤상현, 조원진, 이우현 의원은 정무 쪽을 맡고요. 김진태 의원은 법률 담당, 박대출 의원은 수행 업무, 민경욱 의원은 대변인 역할을 맡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일명 삼성동 라인업. 삼성동 라인업이 짜진 겁니다. 현역 의원들로 보좌진이 이제 꾸려진 겁니다. 글쎄요. 탄핵당한 대통령이 승복될 시대 현역 정치인들을 다시 규합한다. 이거 어떤 의도일까요? 이분은 어떤 의도로 보고 계실까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모든 걸 끌어안고 가겠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혀질 거다. 이 메시지. 이거 아무리 봐도 승복은 아니죠? 예, 승복이 이제 현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얘기는 진실을 밝히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결국에는 조만간 이루어질 법원 재판 판결도 승복하지 않겠다. 예, 진실은 그 이후에 한참 나중에 이제 역사가 밝혀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게까지 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니 법원의 판단이니 여러분 그것도 진실 아닙니다. 그거 너머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로까지 해석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승복은 아니다 정도를 넘어서 삼성동 중심으로 흐르는 그 분위기, 기류가 좀 묘합니다. 당장 일요일에 그 현역 의원들이 집 앞에 도열해 있었고 박 전 대통령 메시지도 보좌관이나 수행하던 사람이 아니라 현역 의원이 읽었어요. 민경욱 의원이 읽었고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의도 이거 어떻게 읽고 계세요? 뭘 생각하고 뭘 노리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단 한마디의 사과가 지금 없습니다. 예.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설사 본인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한 사과 한마디 정도는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건데도 사과가 없다는 얘기는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싸워 나가겠다. 함께 싸우자. 이제 이런 이제 일종의 투쟁 선언을 하는 거죠. 투쟁 선언. 예. 게다가 지금 정치인들 이렇게 규합한다는 얘기는 사저에서 정치하겠다. 사저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죠. 이미 뭐 제가 볼 때 구 여권의 중심이 되어버렸고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구 여권의 중심이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아니라 삼성동의 박근혜가 구 여권의 중심이 되었고. 잠깐만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이제 삼성동이 중심이 됐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전국의 상태가 삼성동의 박근혜와 뭐 민주당, 삼성동의 박근혜와 야당들 이런 어떤 이제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된 거죠. 그 구 여권의 그 여권은 아니니까 구 여권의 중심이 이미 되어버렸다. 삼성동의 박근혜가. 그래서 보수의 중심으로 확장하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보수의 중심으로 가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봐서는 사저정치 시동을 거는 이유, 단기적으로 봐서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것, 장기적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보수 재집권, 보수 쪽에 힘을 실어서 뭔가 다시 정치적인 재기를 하려는 움직임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지지자들, 그 지지자들 규합하고 정렬시켜 가지고 다시 확장시키면은. 일단은 구 여권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과 이제 영향력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럼 두 가지 경우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검찰 수사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인데, 근데 아무리 지지자들이 집 앞에서 40일간 집회 신고해놓고 이제 진을 치고 있다고 해도 검찰 수사를 계속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은 뭐 칩권 농성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단히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수사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곤혹스럽게 만든다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검찰이 이제 소환을 갖다가 이제 통보를 하더라도 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강제 구인도 몇 번 나서지 않으면 이제 정말 이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과연 그 검찰로서도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 지지자들을 다 해치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체포를 해온다는 게 이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 과거에도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이인재 예. 의원이 과거에 그 지구당을 가스통, 석유통 이런 인화물질로 지구당사를 갖다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 강제 구인을 피한 적도 있었죠. 그렇죠. 여권 일각에서는요,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 후에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왜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발상이야말로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 정치 재판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치 재판을 하자는 얘기는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뒤에 하자는 건데. 어허. 우리나라 뭐 헌법이든 법률이든 어디에 그 수사를 갖다가 이제 그런 이유로 다 연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어 있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빨리 이걸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갖다가 조기 수사에 지금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대선 결과에 영향 주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수사하고 그렇죠. 수사 받고 빨리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언제까지 뒤로 밀어낼 건가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 이게 쟁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예.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사면할 거냐 말 거냐를 쟁점화해가지고 면죄부를 받으려는 그런 어떤 아주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한 가지 노림수, 사저정치의 단기적인 거 말씀하셨고, 사저정치의 장기적인 노림수는 보수 죄집권을 도우려고 하는 거다.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검찰과 그 후에 이어져 재판에 대응하는 것일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그 미련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아버지의 어떤 그 신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서 권좌에까지 올랐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독재의 잘못된 유산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그 세력을 갖다가 재기하려는 다시 규합해서 그런 허망한 그 생각을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전에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번 선거에도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수가 재집권을 하면 나의 이 원통함도 풀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뭐 꿈에서 깨야 될 것 같아요. 예, 허망한 그 바람이죠. 지금 뭐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렇게 자기 측근을 갖다가 구속 많이 시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네요. 뭐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뭐 나라를 망친 데 대해서 신기록 세운 사람이죠. 참 얘기하면서도 참 씁쓸해지는데 뭐 정치권 내부 분위기를 노회찬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질문 드립니다만, 박 대통령이 이 사저 정치를 시작하면서 보수가 한 번 더 분화할 거다.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지만 이 불복, 이 사저 정치에 동의할 수 없는 의원들이 다시 한번 탈출해 나갈 거다. 이 분위기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주변의 어떤 행태를 갖다가 옹호할 수는 전혀 없지만 결국에 이렇게 그 민심과 정반대로 가게 되면은 모두가 그걸로 따라가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착오적인 어떤 그런 이 강경 수구 세력과 좀 합리적이고 온건한 그런 보수 세력이 분리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저 바른정당의 이준석 당협위원장이요, 수도권 지역구 가진 한 10대 명 정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정당에 노크하고 있다, 문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요? 사실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심판을 받았고 또 탄핵 심판 받은 걸 갖다가 또 인정한다고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은 자진 해산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그 당 재산도 그 헌납을 국가에 헌납을 하고 자진 해산한 뒤에 새롭게 뭐 정치사업을 하더라도 이 당 자체는 해체하는 것이 맞는 대통령 탄핵과 함께 배출한 당도 해체되는 게 맞다라는. 예,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죠. 글쎄요, 뭐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서도 미련 갖지 말고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라. 그 후에 뭐 삼성동으로 갈 사람과 제대로 된 어떤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갈 사람이 나뉘어서 각자 이렇게 분별 정립해야죠. 지금 청취자 4490님, 뭐 전준환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근데 현역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건데 탄핵된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 라인업 짜서 보좌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 도의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네요, 노 의원님.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은 스스로 해체하기 전에 그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의원들은 그 헌당규로다가 그건 어떻게 그 내부에서 징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징계 조치. 지금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전히 당원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전히 탄핵 됐는데도 그 아무런 조치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탄핵 심판을 존중한다. 이건 앞뒤가 다른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